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소득세 신고까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건지,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에 따른 전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금 5월달은 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그래서 지금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소득세 신고까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만약 전세 월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사실 이건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이거는 별개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에 따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전세 월세 신고와 그 다음에 5월달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를 따져볼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이 관계는 좀 따로따로 나누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부 합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부터 전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확인해 볼게, 전세 월세 신고와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건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월세 신고, 여기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전월세 신고입니다. 이 전월세 신고는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때 신고하는 건데요. 먼저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그리고 세종시 전체, 그리고 제주도 전체, 그리고 시 단위와 구 단위 다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군 단위 지역 중에서 광역시의 군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고요. 나머지 군 지역,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 표 설명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전국 모두 다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엔 신고 대상 금액인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금액을 따지지 않고 모든 계약에 대해서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금액 요건이 있는 거고, 지금 표 보신 것처럼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니까 지금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요건 충족하면 전세 월세 신고하는 거고, 이제 5월달 소득세 신고, 이건 과연 누가 하는 거냐? 부부 합산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2개 가지고 있을 때,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각각 다른데요. 먼저 부부 합산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택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있거나 해외에 있으면서 월세 수입이 있으면 이건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그리고 국내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을 초과하고 월세 받고 있다면 이 월세 수입도 신고하시는 거고, 소득세를. 하지만 국내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이때 월세 수입은 월세가 얼마가 됐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월세가 아닌 전세만 받고 있으면, 보증금만 받는다면 당연히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주택이 2개일 때는 모든 월세 수입은 다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월세 받는 거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 부부 합산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 자, 이때는 먼저 월세 수입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얼마가 됐든. 그런데 만약에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와 보증금 같이 받고 있을 때 3주택 이상자는 월세만 따지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하는 그 간주임대로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 간주임대로 따질 때는 부부 합산 3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주택이 소형주택인지 아니면 비소형주택인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니까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소형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에선 빠지지만 만약 소형주택에서 월세 받고 있다면 이 월세 금액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죠. 보증금만 주택에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나오고요. 그 외의 조건은 보증금 받고 있는데 그 보증금이 다 소형주택이면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죠. 아니면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한 2개만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그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비소형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이하면 이때도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채 이상 3억 초과니까 3억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간주임대로로. 그리고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 나누는 기준은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억 이하. 그러면 26년 12월 31일까지는 이건 소형주택으로서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부부 합산 집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전세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8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해당 1주택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시가격은 12억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전세월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도 6천만 원 초과했고 월세도 30만 원 초과했죠.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인데 둘 다 넘었으니까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요.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니까 월세를 1,000만 원 받든 1억을 받든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는 할 필요 없고. 자, 두 번째 사례, 해당 주택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시가격 11억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받고 있네요. 자, 이때 전월세 신고는 할 필요 없죠.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았고 월세 30만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그리고 소득세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받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이하, 11억이니까 세금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 역시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택이 공시가격은 13억입니다. 12억 초과있네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입니다. 이때 전세월세 신고는 할 필요 없죠. 둘 다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해야 됩니다. 왜? 월세 받고 있고 공시가격이 13억으로 12억 초과했으니까
이 3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사례 역시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택이 공시 가격은 12억입니다. 보증금 8억 받고 있고 월세가 없네요. 자, 이때 전월세 신고는 해야 하죠. 왜냐하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도 있지만 월세 받는 게 없으니까 보증금만 받으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시가격 15억입니다. 10억 초과했네요. 보증금 10억이고 월세가 없어요. 전세월세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공시가격은 12억 초과했지만 월세가 없으니까 세금 신고할 필요 없고요. 여섯 번째, 공시가격 15억이고 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네요. 자, 이때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겠죠? 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인데 둘 다 초과했으니까 첫 번째 사례처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신고해야 돼요. 왜? 월세 받고 있고 공시가격이 12억 초과했으니까 소득세도 신고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사례, 해당 주택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받고 있네요. 원화로 환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전세월세 신고는 할 필요 없지만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국외에서 월세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국외에 있고 소득이 없다면 전세월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례, 여기에 주택들은 모두 다 전세월세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린 겁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전세월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이 전월세 신고는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신고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세월세 신고와 그리고 소득세 신고 이 관계를 보면 전세월세 신고를 하면 무조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거고, 전세월세 신고 안 하면 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 없는 거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전세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방이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연관해 가지고 이쪽을 하면 이쪽도 하고 이쪽을 안 하면 이쪽도 안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원칙상 이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실제 소득세가 얼마인지는 또 별도로 계산해 봐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 신고, 소득세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월세 받은 거에서 그 월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는 이제 각자가 선택하시는 거죠. 소득을 숨기고 싶으면 이제 안 하시는 거고, 또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월세 얼마를 받든 5월 달에 소득세는 다 신고하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부부 합산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을 때 전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따져보겠습니다. 여기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례. 주택 하나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받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주택 2는 보증금 3억, 월세가 없고요. 자, 이때 주택 1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전세 월세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주택 2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했죠. 월세가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전세 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2개를 더했을 때 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월세가 없으니까. 주택이 2개일 때는 월세만 따지는 겁니다. 보증금만 받고 있으면
세금 신고 안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사례, 주택 1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고요. 이거는 전세 월세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주택 2, 보증금 없이 월세만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전 월세 신고는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왜? 주택이 2개이고 월세 소득이 있으니까 이 60만 원 이건 신고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주택 1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만 원 받고 있네요. 물론 이 월세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금액입니다. 실제 만 원 받으신 분도 없죠. 자, 이때는 전세 월세 신고할 필요 없고요. 주택 2,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없습니다. 이때도 전월세 신고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해야 됩니다. 왜? 주택이 2개이고 월세가 발생하니까. 월세가 만 원만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고할 때 실제 소득세가 얼마인지는 또 별도로 판단해 봐야겠죠. 이게 분리과세인지 합산과세인지 따져봐 가지고 원칙만 따져본다면 신고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 주택 1은 보증금 10억, 월세가 없습니다. 이거 전세 월세 신고 대상 맞죠? 왜냐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주택 2, 보증금만 20억입니다. 월세 없이. 이것도 전세 월세 신고 해야겠죠.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택이 2개인데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받고 있으니까 월세가 없다면 세금 신고할 필요 없죠. 다섯 번째, 주택 1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이건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으니까 전월세 신고해야 되고요. 주택 2,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 당연히 전월세 신고해야겠죠. 그리고 소득세도 신고해야 됩니다. 월세가 발생했으니까 350만 원 신고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부 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전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입니다. 여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입니다. 소형주택 없는 경우에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 가격이 2억 이하, 이런 주택 없이 이제 비소형주택만 가지고 있을 때예요. 첫 번째 사례, 주택 1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거 전세 월세 신고할 필요 없고요. 주택 2, 보증금 5억에 월세 없어요. 이때는 전세 월세 신고해야 되고, 주택 3,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월세가 30만 원 초과했으니까 전 월세 신고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간주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잖아요. 6억 천이니까. 그러면 간주 임대료도 발생하고요. 당연히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이 소득세는 월세 수입 130만 원에다가 보증금에서 발생한 간주 임대료, 이걸 다 더해가지고 신고하시는 거예요. 소득세는. 이번엔 두 번째 사례, 주택 1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없습니다. 이거 전세 월세 신고할 필요 없고요. 주택 2,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네요. 이것도 전세 월세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 3, 보증금 2억인데 월세가 0원이에요. 이건 전세 월세 신고 해야겠죠. 하지만 간주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소형주택 3채는 맞지만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6천, 4천, 2억. 보증금 딱 3억이죠. 3억까지는 괜찮아요. 3억 초과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간주 임대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 받는 게 있으니까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는 신고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사례, 주택 1은 보증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없습니다. 주택 2는 보증금 3억에 월세가 없어요. 주택 3, 보증금 5억, 월세 없습니다. 자, 이때 주택 1은 전세월세 신고 할 필요 없고요. 주택 2와 주택 3은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도 발생합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8억 6천이잖아요. 그리고
비소유주택 세 채 이상이고, 자, 그래서 이 소득세도 월세 수입은 없지만 간주 임대료가 발생하니까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시는 겁니다. 소득세. 자, 네 번째 사례. 주택일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가 없고요. 요거는 전세월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주택 3 다 6천만 원만 받고 있어요. 월세 없이. 이건 전부 다 전세월세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더했을 때 1억 8천이니까 3억 안 넘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세도 신고할 게 없습니다. 월세도 없고 간주 임대료도 없는 거니까 소득세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게 이 간주 임대료가 지금 보신 이 표는 올해까지 기준이에요. 간주 임대료가. 내년부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자, 올해까지는 비소유주택 세 채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가 나오지만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주택이 2개일 때도 따집니다. 간주 임대료를. 자, 어떨 때 간주 임대료가 나오는 거냐면 주택 2개 모두 다 공시가격이 12억 초과하면서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금액은 간주 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데 둘 중 하나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가 있거나 아니면 두 주택 모두 공시가격은 12억을 초과했지만 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이하라면 그러면 간주 임대료 안 나옵니다. 이거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리고 이 5월 달에 하는 소득세 신고, 그 소득은 총 수익 금액을 신고하는 건데 그건 월세와 간주 임대료 이걸 더한 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전세 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그 대상 여부를 따져봤는데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신고할 게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